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단 번호부터 한번 붙여주시고요. 1, 2, 3, 4문단, 4개 문단밖에 안 돼요. 자, 1908년에 영국의 수학자 조지 하디, 그 다음에 독일의 의사 빌헬름 바인베르크는 각각 독립적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에 기초한 수학적 모델을 제시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는데 수학적 계산을 했더니 똑같은 결과값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하디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 실제 인구 집단에서도 성립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 내의 밑줄 쳐보세요. 두 개의 대립 유전자. 형아이 대립 유전자 뭔지 아나? 선생님이 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막혔던 게 대립 유전자가 뭐지라는 거였거든. 대립 유전자 뭐야? 대립 유전자. 뭐 안 중요하지 않을까요? 안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 수빈아.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같은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 그러니까 같은 자리, 같은 유전자 좌의 서로 다른 유전자라서 상호 보완, 배타적 관계죠. 하나가 들어오면 다른 하나가 못 들어오는, 그지? 배타적 관계의 유전자를 말하는데 A와 소문자 A,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은 나머지 하나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그 자리에. 두 개의 대립 유전자. 이렇게 유전자 풀에서 차지하는 비율, 얘네 두 개가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거고, 전체 유전자 풀에서 각각의 비율이 있을 거고, 대립 유전자 빈도를 각각 P와 Q로 설정을 했다. 얘가 나타나는 비율을 P, 얘가 나타나는 비율을 Q로, PQ. 그 후에 무작위로 교배를 했을 경우에 유전자형 빈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수학적으로 분석해야 되니까 어떠한 한 세대의 PQ의 비율이 정해져 있을 건데 얘네들을 무작위로 교배시켜 가지고 다음 세대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했더니 PQ의 비율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결과값이 나왔다라는 거죠. 바인베르크의 인구 집단에 유전 형질 분포를 분석해 가지고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무작위로 결합을 하면 세대를 거쳐도 유전자의 구성 비율이 유전자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설을 제시했고, 위에는 하디였어. 이건 하디였고, 지금 읽고 있는 거 바인베르크다. 바인베르크. 그는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유전 질환 발생 확률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고, 왜? 유전자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거니까 유전자 질환의 발생 확률도 동일할 거 아니야. 그지? 실제 통계와 비교해서 이론 타당성을 확인했고, 이러한 수학적 모델과 집단 유전학적 분석이 결합된 결과가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이다. 자,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유지된다. 첫째, 집단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집단에서는 우연한 요인에 의해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둘째, 교배가 무작위로 이루어져야 된다. 무작위가 아니고 특정 유전자형끼리 선호하게 되면 평형 획도가 달라진다. 세 번째, 돌연변이 발생 안 해야 되고요. 리을. 네 번째가 외부 개체 이입이나 기존 개체 이출 같은 이주가 없어야 되고, 다섯 번째, 자연 선택이 적용되지 않아야 된다. 자연 선택이 적용되어져 버리면은 유전자 풀이 달라지게 되잖아, 그지?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어떻게 PQ의 비율이 달라지지 않더라. 어떻게 세대 전승되더라도 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문단. 그림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나비의 개체군에서 두 대립 유전자 A와 Q가 각각 전체 유전자 빈도에서 얘가 0.7%, 70%, 0.3, 0.7과 0.3을 가질 때 세대 간 유전자형 분포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여준다. 1세대에서 A 유전자는 동형 접합. 자, 봅시다. AA 동형 집합인 개체가 490마리니까 여기에는 A가 몇 개 있는 거야? 대문자 A가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980개 존재합니다. 980개. 이형 접합에서는 A와 소문자 A에는 420마리가 있으니까 대문자 A는 몇 개 있는 거야? 420개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AA, 소문자 AA니까 여기는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총 몇 개? 1400개, 1400개.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이제 AA는 몇 개? 90개. 곱하기 2는 180이고 여기에 420개. 있을 때 600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전체 유전자 개수가 몇 개야? 2000개잖아. 그래서 유전자 개수. 그래서 2000개분의 1400은 70%인 0.7. 유전자 Q는 2000분의 600인 30%인 0.3. 그리고 집단 내에서 모든 개체는 A, 대문자 A 또는 소문자 A, 이게 대립유전자잖아, 그지? 대립유전자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되니까 합은 1이 될 거고. 자, 이 유전자 빈도를 바탕으로 유전자형 빈도를 계산할 수 있다. 유전자형 빈도. 유전자형 빈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동형 접합이 나타날 확률은 0.7의 제곱. 한쪽이 두 자리잖아, 그지? 여기에 AA가 나타날 확률 0.7 곱하기 0.7이지. 그러면 49, 0.49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AA가 나타나거나 AA가 나타나면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되죠. 0.7 곱하기 0.3. 0.3 곱하기 0.7. 이렇게 해서 얘는 얼마나 나온다? 0.42. 그 다음에 동형접합 열성형 AA는 여기에 0.3, 0.3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0.09. 이거 3개 더하면 얼마?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P제곱 플러스 2PQ 플러스 Q제곱의 값도 1이다. 그래서 이처럼 유전자 빈도가 유지되면 다음 세대에서도 유전자형의 빈도 역시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유전자가 유지되면은 유전자형도 유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상태가 지속된다. 자, 사문단의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예를 들어서 유전 질환의 경우 특정 유전자가 2개 모두 있을 때 질병이 나타나는 열성 유전병에 대해서 하나만 가진 애를 보인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보인자. 가지고 있는데 한 개가 가지고 있으니까 2개가 다 있어야지 병이 나타날 거니까 병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인자를 가지고 있는 보인자 인구 중에 얼마나 되는지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질병의 실제 환자 빈도와 함께 계산되어서 해당 유전자가 집단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요거 하디-바인베르크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 내용이에요. 사문단. 그러면 선생님이 1번, 2번, 3번 푸시면 되는데, 와, 선생님 과학기술 4 풀면서 고통스럽다. 문제 3번 봐봐. 이 복이 나왔잖아, 그지? 한 개 풀면은 마음에 안도를 해야 되거든. 넘겨봐. 4번도 복이 나오고 5번도 복이. 문제 너무 폭력적인가 이거. 맞잖아, 그지? 4번이 조금 어렵더라고. 4번 한번 보세요. 4번. 어떤 유전 질환은 X 염색체에 위치한 열성 대립 유전자 소문자 D에 의해 발현이 되고, 한 인구 집단에서 남녀의 대립 유전자 빈도가 같다라는 것은 X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가 나타나는 빈도가 남자와 여자가 같다라는 거야. 남성 중에서 이 질환을 가진 개체 비율인 표현형의 빈도가 9%로 조사되었다. 근데 남성은 XY고 여성은 XX인데 여기에 대립 유전자가 나타날 확률이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여기서 소문자 D를 가지고 있는 애가 0.09야. 대문자 D는 0.91
1이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역시나 D가 나타날 확률이 0.099, 여기도 0.099고요. 대문자 나타나는 게 0.91, 0.91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XX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될 건데, 남성은 XY 염색체이므로 X 염색체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질환을 가진 남성 비율은 열성 대립 유전자 D의 유전자 빈도와 같겠죠. 따라서 0.092고 정상 대립 유전자 D의 유전자 P는 1-Q의 0.91이 되고, 이 집단이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여성은 X 염색체를 2개 가지고 있으므로 보인자의 유전자형 빈도 괄호쳐 보시고요. 질환이 발현될 유전자형 빈도 괄호쳐 보시고, 보인자는 소문자 D와 대문자 P를 가질 애들의 확률이고, 질환이 발현될 유전자는 소문자 D가 2개 나오는 애들일 거야. 그러면은 한 개는 소문자 D, 한 개는 대문자 D를 가져야 되는 확률이니까 2의 PQ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D를 2개 가질 확률은 Q의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2의 PQ를 해보면 여기서 0.1638이 나오고요. Q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0.0081이 나오고요. 제일 복잡한 문제 선생님이 수식까지 조금 풀이해 줬으니까 요거 바탕으로 이제 문제 5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풀이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1번은 3번이죠. 구체적 예를 들어가지고 응용 분야 4문단에서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2번 문제가 풀고 나서 좀 약간 많이 치사하던데 답이 1번입니다. 2번 문제가. 이 답이 1번의 문제가 뭐냐면 유전자 빈도는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 수가 아니고 이 개체에 있는 게 곱하기 해서 980개니까 개체에 있는 유전자의 개수를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죠. 좀 많이 치사합니다 이거. 그죠? 자, 다음 3번에 기억부터 미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요거는 이제 뭐 조건 분석이고 답이 5번이죠. 포식자의 출현은 외부 요인으로 외부 집단의 유전자 이입된 건 아니죠. 그죠? 보시면 될 거고 4번 선생님이 이제 많이 풀이를 해주고 풀라고 했는데 답은 3번이죠. 4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이 집단 남성에서 질환이 나타나는 표현형 빈도라고 했을 때 요 소문자 D를 가질 확률이니까 Q 맞죠? 이 집단 여성 중에서 정상 동형 접합이라고 하면은 대문자 D를 가지면 되니까 PP 제곱되면 되겠죠. P 제곱. 답은 3번인데 이 집단 내의 질환 발현의 표현형 빈도는 여성이 되려면 보인자가 아니니까 둘 다 DD를 소문자 D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소문자 D 제곱이니까 Q 제곱일 거고 0.0081이 되겠죠. 근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0.09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3번 되면 되겠고 4번 이 집단 여성의 보인자 유전자형이 2PQ잖아. 그지? 그래서 0.1638이고 남성의 질환 발현 표현형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0.09고요. 그래서 맞고 5번 이 집단이 다음 세대까지 평형을 유지한다면은 0.91 그대로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요 답 2번입니다. DNA 염기 서열 중에서 AGAT의 대립 유전자는 뭐예요? 5번 반복형이냐 7편 반복형이냐 A와 B가 2개가 대립 유전자죠. 그죠? 그래서 5번에는 답이 2번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